1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이죠.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으로 이제 4번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에게는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이 식탐이라고 하는 것이 어 아주 우리가 진화하면서 이 뇌가 그런 식으로 진화했다. 음식이 부족할 걸 예상을 해서 뭐 너무 예,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더 평소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고, 좀 상해더라도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별로 내가 지금 먹고 싶지 않아도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먹도록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뇌의 진화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뇌는요, 진화했습니다. 자, 뭐 했을 때 지냐면 음식이 부족할 때, 이게 부족한이죠. 자, 부족했을 때 진화를 했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강요받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강요받냐면 우리의 유전적 유산. 유전적 유산이 뭐죠? 유전자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유산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내려온 겁니다. 유전적으로 그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요를 받는 겁니다. To eat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강요를 받냐? 뒤에 나오죠. 먹으라고. Whatever and whenever possible.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가능하면 먹으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먹으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유전적으로 방해를 우리가 강요를 받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물들은 가지고 있는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게냐면 먹는 경향인데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맛있는 음식이, 이게 맛있는 이죠. 맛있는 음식이 readily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 가능할 때, 저 맛있는 음식이 쉽게 이용하는 거는 많이 그냥 주변에 이쪽 저쪽 있을 때, 그걸 뭐 음식을 구하기가 너무 쉬울 때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addition, 게다가 우리는 또한 무의식적으로죠.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막는 겁니다. prevent A from B, A가 B하지 못하도록 막다. A가 B하지 못하도록 막다. others, 다른 사람들이 taking,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다. 뭘요? 우리의 음식원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거죠. 우리는 방어하죠. 우리의 접근을 막습니다. defend, 막아요. 어디로의 접근을 막냐고요? 맛있는 음식으로의 접근을 막습니다. 뭐 할 때 이렇게 막냐고요? 이것이 있어. 어디 안에 있냐면 쉽게 손에 닿는 거, reach, 손에 닿는 거. 쉽게 손에 닿은 범위 내에 있을 때 그 맛있는 거에 대한 우리 권한을 막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시요, and is at risk of being consumed. 자, 그리고 뭐냐면 위험에 있다는 거죠. 위험에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이거 수동의 형용사죠. being 뒤에 있으니까요. 소비되는 어떤 위험에 있을 때,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소비되는 위험에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손에 쉽게 닿는 곳에 있을 때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을 우리는 defend, 방어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한다는 것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접근 권한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는 거죠. 그다음에요. 연구들은요,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데이터를 보였어요. 인간이 먹을 것인데 좀 더 많이 먹을 거랍니다. 어느 때요? 좀 더 많은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즉 많은 음식일 때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심지어 뭐 할 때도요, 음식이 stale, 이게 상한입니다. 상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unappealing, 매력이 없는.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는 것은, 음식에 매력이 없다는 거 뭐죠? 딱히 먹을 만하지 않을 때조차도 일단 먹어두고 본다는 얘기네요. 약간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비록 네가 지적할지라도 당신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지적하나요? 데디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데디아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고요. 여기 병렬 구조가 나왔을 때도 다시 대시 나왔죠? 같은 겁니다. 뭐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게 된다는 거죠. 뭘 지적을 할지라도 음식이라는 것이 일단 상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록 지적할 때조차도, 그죠? 비록 그렇게조차도, 또는 they have, 그들이 좀 먹은 상태인데, 뭐 어떠냐면 좀 더 이상이 뭐냐면 그들의 공정한 목 이상을 좀 먹은 상태에, 그 이상을 먹은 상태조차도, 그랬을 때조차도 더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때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계속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생물학적인 reluctance가 아니고 드라이브죠. 주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욕구는, 드라이브, 하고자 하는 욕구는 욕망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고자 하는 소비자, 맛있는 음식을 소비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to completion, 이건 뭐뭐 할 때까지라는 거, 끝날 때까지란 뜻이에요. 그 음식이 끝날 때까지.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끝날 때까지 그 맛있는 음식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는 outweight이라고 나왔죠. 뭐뭐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뭐뭐보다 더 크다. 뭐보다 더 크냐? 어떤 반대적인 인지가 반대된다는 겁니다. 또는 동기적인 요소들, 이게 다 뭐냐? 인지적인 거고, 앞에 있는 건 무의식적인 거예요. 그러니 먹고자 하는 건 무의식적에 속하는 거고, 인지 구조는 그걸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니까 좀 반대되는 겁니다. 이 반대된 인지나 동기적인 요소보다 더 크게 됩니다. 심지어 후에 우리가 많은 몸무게를 얻었다는 건 뭐죠? 지금 과체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살이 쪘을 때 이후조차도 우리의 몸은 뭐 하고 싶은다? 좀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좀 더 얻고 싶다, 체중이 더 늘어나길 원한다는 얘기죠. 더 늘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듣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맥상 낱말있음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세계는 지금 뭐 하나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작아지고 있다. 그 작아지고 있다는 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 지구촌이 하나의 그 작은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뭐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도 우리 뭐 첫째 세계화 뿐인데, 세계화가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치 분야에서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로 그냥 느낌상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줄어들고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형태로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죠? 그만큼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보다는 더 어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있다는 거죠. For better or worse, 그게 좋든지 또는 나쁘든지 이런 위성, TV나 그 다음에 휴대폰 네트워크나 그리고 인터넷, 이런 세 가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have created,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 컨디션, 조건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뭐에 대한? instantaneous, 즉각적인, 마찰이 없는 커뮤니케이션, 소통, 즉각적이면서도 마찰이 없는 소통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서로 가까워지고 유기적으로 만들었던 하나의 좋은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 이제는 decisive, 결정적인 hindrance, 결정적인 방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close contact, 더 가까운 접촉, 그죠? 더 가까운 긴밀한 접촉을 얘기하겠죠. 더 긴밀한 접촉에 결정적인 방해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고 그 다음에 이게 탈영토화되네요.
그리고 사회적인 네트워크 또는 심지어 가상 공동체, 이른바 가상 공동체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탈영토화되어 있고 사회적 네트워크나 심지어 또 가상 공동체라는 것이 인터넷 세상에서 열리면서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 공간적인 거리감은 이제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런 개개인들은 해부 가지고 있는데 더 큰 팔레트가 뭐냐면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범위를 갖게 됩니다. 뭐의 범위냐면 특히 정보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은 많은 정보를 이제는 갖게 된다는 얘기죠. 뭐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갖게 됩니다. 뭐보다는요, 이때 여러분 이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요 from이라고 하는 건 원래 from information이라는 요런 단어가 사실 이렇게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선택하는 정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뭐보다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이게 앞에 있는 have a large 팔레트를 얘기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보 있죠. 가지고 있었던 그 정보보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더 큰 정보의 범위를 개개인들이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제는 이제 흐름상 아까는 spatial distance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여기는 공간적인 개념이었고요. 또 이제 공간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또 정보 면에서도 많이 했고 또 경제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으로 가볼게요. 경제는 또한 increasingly 점점 더라고 해석을 하죠.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경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통합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죠? 여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냐면 integrated라고 해야겠네요. 요게 바로 통합된입니다. 자,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겠죠. 그죠?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점점 통합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하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In the last,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수십 년간 transnational이라고 나왔죠.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다국적이라고 했습니다. 다국적인 회사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다국적 회사들이 성장한 상태인데요. exponentially 하면 뭐냐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라는 뜻입니다.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업들이겠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상태랍니다. 일단 수에 있어서 성장을 했고요. 크기 면에서도 성장을 했고요. 경제적인 중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뭐죠? 이제 세계가 이 기업이 각 나라 안에서만 수입과 수출을 하는, 각 나라 안에서 물건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캐피탈리스트 모드라고 얘기, 자본주의 방식이죠. 자본주의 방식인데요. 뭐의 방식이냐면 어떤 생산의 방식과 그리고 플러스 뭐냐면 화폐 경제는 모네터리는 화폐죠. 화폐 경제는 자본주의 생산 방식과 이런 화폐 경제는 in general, 여기 나왔죠? 전체적으로라고 할까요? in general 전체적으로 화폐 경제나 자본주의 생산 경제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고 있냐면 거의 보편화된 상태입니다. 보편화된 상태예요. 언제요? 21세기에 아주 보편화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방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요. 화폐 경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전체적으로 좀 이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어디로 갈까? 정치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는 경제적으로 끝났고요. 이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계화가 된다, 이런 거죠. 정치에 있어서 에조엘은 역시
이런 글로벌 이슈는 글로벌 이슈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뭐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얘기하죠. 이거는 정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점점 더 지배하고 있는데 더 아젠다 의제죠. 의제를 점점 더 지배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이슈는 뭐 이슈냐면 전쟁과 평화의 이슈 같은 것도 역시 정치적인 개념인 거죠. 이 이슈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네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적인 그리고 또 환경 그리고 어떤 빈곤 같은 거 있죠. 파버티. 이런 빈곤 같은 거, 평화 이런 이슈들은 모두 이건 부사는 해석만 하고 사라지는 거고 비동사 다음에 어부 나오니까 어떤 속성이 있는 이라는 해석하면 됩니다. 어떤 속성이 우리말을 못 쓰네요. 어떤 속성이냐면 그러한 범위 모두 그런 범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함시키는데요. 다시요. 이 전쟁이나 이런 평화 또는 환경과 빈곤과 같은 이런 이슈들은 모두 그러한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범위라는 속성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범위라는 거죠. 정치적인 개념인 거죠. 그리고 involve 포함하는데 너무도 많은 transnational 다국적 연관성을 포함시킵니다. 서로 나라들끼리 다국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 다음에 뭐가 나오면요. 소 다음에 이렇게 대신이 나오면 그래서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요 이슈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다국적인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은 이슈들은 can be handled 뭐 할 수가 없냐면 다뤄질 수가 없는 게다. 다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만족스럽게 다뤄질 수가 없어요. 뭐에 의해서는 한 나라만 이게 만이죠. 뭐뭐만 한 나라만에 의해서는 만족스럽게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즉, 한 나라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팬데믹 같은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제 테러리즘 같은 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이런 정치적 문제는요. 이것은 또한 어떤 다국적 문제입니다. 즉 여러 나라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오로지 이해가 될 수 있고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뭘 통해서요? 어떤 다국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계화에 따른 각 뭐 정치나 이런 분야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하나가 돼 있고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익숙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4는 16 이거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외워준 거죠? 이러면 장점이 뭡니까? 4 곱하기 4가 16인데 4를 4번 더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면 편하고 빠른 속도로 어떤 일 처리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된다. 근데 우리가 빠르게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은 뭐죠? 다 옳은 것들에 관한 거. 또 진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긴 하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하고 반복한 건 보통 옳은 거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다는 겁니다. 익숙한 거나 익숙함도 반복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런 거에는 나름대로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익숙함으로 인한 또 문제점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들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익숙함이라는 거. 이게 익숙함이라고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숙함 여기서 할게요. 자, 익숙함을 뭐로서 생각을 하냐면 뇌의 시도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시도냐고요? making fast. 자, 말하고는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익숙함이 왜 필요한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빠르고 직관적인 진실 판단이라는 겁니다.
익숙함이 주는 장점이에요. 빠르면서도요, 직관적인 진실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고 이렇게 익숙하는 거는 진실을 빠른 시간에 판단하기 좋다는 겁니다. 자, as opposed to라고 나왔죠. 자, 요 뜻이 뭐냐면 뭐뭇이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뭇이 아니라 또는 뭐뭐라기보다 자, 뭐뭐라기보다는 자, 좀 더 delivery 신중한이라고 저번에도 해석을 했죠. 좀 더 신중한 그 다음에 분석적 평가라기보다는 그럼 이건 대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opposite가 나온 거예요. 신중한 분석적 평가하고는 대조적인 거죠. 약간 인지적인 거와 이런 거겠죠. 물론 사실 어떤 뭐라는 사실이냐면 그 뇌처리인데 뭐냐면 뇌는 이렇겠죠. 뇌처리 brain process. 자, 뇌가 처리해 친숙한 것을 처리한다라는 근데 여기 좀 더 가야겠네요.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익숙하게 친숙한 것을 뇌가 처리한다라는 사실은 얘가 동사네요. It's not a bad thing.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친숙한 것을 좀 그죠? 이건 하나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In fact, 사실상 in all likelihood라는 건 뭐냐면 거의 틀림없이란 뜻이에요.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상 거의 틀림없이 이것은 아마도 유용하면서도 adaptive 적응력인 다시 할게요. 자,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이렇게 좀 이해를 내가 돕기 위해서 합니다. 이걸 모를까봐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이 휴리스틱이라는 건 직관적인 문제 해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법. 자, 그래서 거의 틀림없이 이것은 아마도 유용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직관적인 문제 해결, 상황에 따라 잘 적응해 나가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or rule of thumb도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오래된 경험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 뭐 이쯤 할까요? 문제 해결법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또는 경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략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문제 해결법 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저기가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잘 적응을 해. 그래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또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니까 익숙함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그 안에서 문제 해결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in many case 많은 경우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뭐일 것 같냐면 absolutely 완전히 이게 jousting 지치게 하는 이지 그죠? 지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지? 만약에 여러분이 헤드투 뭐 해야만 하냐면 처리를 하는데 모든 정보를 완전히 새롭게 매번 할 때마다 매번 완전하게 모든 정보를 완전히 새롭게
처리를 해야만 한다면, 지금 2 곱하기 2, 4 곱하기 4를 매번 더하기 위해서 따져야 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뇌가? 근데 이런 걸 한다면 너의 뇌는 를 지치게, 완전히 지치게 만들 것 같다. 그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너는 알아. 바로 아까 얘기했죠. 2 times 2 equal 4.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4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4라는 거는 우리가 외워두면 익숙하게 외워되잖아요. 그죠? 뭐 할 때? 당신이 그것을 읽을 때, 당신은 알아. 2 곱하기 4라는 거. 그죠? 이것이 해주면 지금까지 반복이 됐던 거잖아? to you, 너에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보잖아? 그러니까 뇌가 덜 피곤하죠. 너는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빠르고, 그러고 아주 익숙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그래 흐름이 약간 바뀌어요. 근데 실제 문제는 is that 이하입니다. 뭐냐? Something can be true or false. 어떤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라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실제 문제는. 근데 other than 뭐 이외에도 이외에라는 뜻이 other than이 뭐냐면 이런 친숙함 이외에도 뭐가 있냐? 이외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친숙함,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친숙한 이해라는 거 뭐냐면, 친숙한 건 보통은 다 맞는 내용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숙함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그 이외에 제외하고 여러 가지 또 사실 따져야 된 여러 가지 이유로 따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에 의해서 진실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숙함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면 직관적으로 뭘 해결하는 것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옳을 수만이 없어.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what는요, 좀 길게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풀이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너에게 물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how many, 얼마나 많은 동물을, 각각의 종류라는 뜻이에요. kind는 각각의 종류의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모세가 데려갔는가. 모세는 사람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데려갔는가. 뭐와 함께, 그와 함께 어디에? 이 방주라는 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동물들을 실은 배죠. 성경을 좀 아는 학생들은 알죠. 그 모세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죠. 얼마나 많이 데려갔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오세이 말할 겁니다. 자, 각각 종류마다, 그 동물의 종류마다 2마리씩을 방주, 즉 배에다 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요, in the biblical story, 이 바이블 성경 스토리에는, 성경 이야기에는 이루어진, 이것은 모세가 아니었어요. 어딜 탄 거냐? 바로 방주란 건 여기서 얘기하는 배죠. 배에 이게 탑승하는 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 탑승한 것은 다름 아닌 모세가 아니었죠. 자, 모세는 방주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단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그죠? 선지자이기도 하죠. 이루어진 노아였다는 겁니다. 노아요. 즉 당연히 노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It doesn't matter. 좀 더 설명하고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러나 뇌에서는 판단할 때 익숙하죠. 자, 모세가 성경에 안 나왔었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 나오니까 다 익숙한 거예요. 모세도 익숙하고 또 익숙하고 방주도 익숙하고 몇 마리 가져가 있는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다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 잡아내요? 바로 이걸 데려간 것은 모세가 아니고 노아였어라는 것을 감지를 못한 겁니다. 익숙했기 때문에 나오는 실수예요, 이게. 그래서 it doesn't matter. 이게 너의 뇌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왜?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하고 그거야 피곤하지가 않잖아. 그래서 피곤하지 않은 걸 찾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왜? 그 안에 다 익숙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it's just avoiding이 아니고 predicting이죠. 정답은 predicting,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친숙한 답을, 이것은 뇌는 친숙한 답을 그냥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친숙한 답만을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다 친숙하거든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건 이 익숙하다 보면 뇌에 오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익숙한 외에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이게 옳은지 틀린지 따져봐야 될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함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까지 수업 듣냐고 수고하셨습니다.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팅 하는 거랑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분산이란 뜻입니다. 분산 세부적으로 분산할 때 쓰는 거예요. 분산한다라는 거죠. 또는 분화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세분화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타겟팅과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자, 비동사 다음에 어부면 어떤 속성이 있는이라고 어떤 속성이 있는이라고 해서 속성이 있는입니다. 보통은 있다라고 그래서 많이 해석합니다. 어떤 속성이 있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되게 그 포멀한 글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주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주된 중요성에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속성이 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속성의 의미를 갖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주된 중요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은 합니다. to 뭐야? 미디어 전략.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아주 주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타겟층을 세분화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인크리즈 증가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미디어 채널과 비클 매체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자, 미디어 채널과 매체에 있어서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컨시퀀트 그 결과에 따른 그에 따른 분화는 뭐이 그 미디어 독자 이거 독자로 할게요. 미디어 독자가 나눠진다는 거죠. 분화한다는 거죠. 나눠진다는 거죠. 그에 따른 나눠지는 것은 의미하죠. 뭘 의미하냐면 이 타겟층 요거 그룹은 층이라고 할게요. 타겟층들 뭐냐면 소비자들의 타겟층 즉 독자의 타겟층들이 둘 다 더 쉬워지기도 하고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뭐하게요? 리치 다가가기에는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다는 것이 세분화되는 건 이게 독자에게 다가가는 거 어떤 면에서는 쉽고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워지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They are easi어하대요. 그죠? 자, 그래서 그 타겟층들은 도달하기가 더 쉽습니까? 타겟층들은 도달하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첫 번째를 사는 것 측면인가? 아까는 선생님이 말했을 때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 쉽다겠고 좀 더 어떤 면 이 순서대로 얘기할 겁니다. 쉬운 측면과 어려운 측면을 순서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면 그 순서에 맞게끔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이런 측면이에요. 구독자가 지금까지 뭐였냐면 뭐 분화했다는 거죠. 분산되었다, 뭐 분화되었다 그거지. 분산된 똑같은 편입니다. 분산되었습니다. 분산되다. 분산이 되었다는 측면. 뭘로 분산이 되냐? 또 좁은 형태로 작은이죠. 좁은 흥미층, 관심층, 흥미층, 관심층 이런 거요. 작은 관심층으로의 세분화되었다는 얘기죠. 분화되었다는 거, 분산되었다, 세분화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더 쉽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런 좁은 관심층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화되었는데 아주 더 좁은 관심층으로 좀 세분화되었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편이 좀 더 쉬운 측면이 도달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는 거랍니다. 자, 근데 그 관심층이라는 건 뭐냐면 서비스를 받는이라고 해야 돼요. 서비스를 받는. 자, 뭐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냐고요? 수천의 특별 매거진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걸 스페셜 매거진은 전문 매거진이라고 하는 거야. 인트레스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전문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스페셜 인트레스트 매거진은 전문 매거진이라고 합시다. 전문 매거진 잡지죠. 수천 개의 전문 잡지에서 세분화된 아주 좁은 관심층으로 분화가 되죠. 그리고 뭐 매거진뿐만 아니라 TV 채널도 마찬가지겠죠. 이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좁은 층들로 분화되니까요. 만약에 이런 광고주들이
이제는 이제 미디어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바둑 좋아하면 바둑 채널이 있고, 그쵸? 요리 좋아하면 요리 채널이 있고, 이렇게 뭐 골프 좋아하면 골프 채널이 있듯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광고주가, 예를 들어서 광고주 입장입니다. 원투 지금 리치, 도달하고 싶어, 다가가고 싶어, 컴머 안에 쌓인 세이는 가령이라고 해석을 하죠. 가령 다가가고 싶다면, 자, 이런 송어, 그래서 송어, 이걸 잡는 사람이죠. 송어를 잡는 사람은, 또는 스포츠차 엔스지에스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해지 이게 적절할까요? 그러니까 스포츠차 팬? 광? 스포츠차 광이라고 하면은 되겠죠. 그죠? 뭐 이거는 낚시꾼이라고 그냥 하고, 송어 낚시꾼이나 가령 스포츠차 광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또는 TV 드라마 팬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여기까지 뭐가 있냐면 이런 전문 출판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출판물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TV 쇼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상적인 매체겠죠. 뭘 위한 타겟팅. 그렇게 좁게 범위가, 이게 뭐냐면 범위가 정해지는 뜻이에요. 뭔가 정해진. 범위가 정해진 구독자. 독자. 이게 범위가 정해진 좁게 그러한 좁게 범위가 정해진 구독자들을 타겟팅하는 이상적인 매체인 TV나 출판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범위가 아주 좁게 정해진 구독자를 타겟팅하고 있는 그런 매체들이 있다는 거죠. 이상적인 매체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돈벌이가 되니까요. 그러나 이 소비층이라고 합니다. 소비층들은 또한 좀 더 어렵기도 합니다. 아까는 쉬운 거 얘기했다면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제 어떤 면에서 어렵냐? 소비층은 좀 더 어렵습니다.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보통 광고 대행사를 에이전시라고 합니다. 광고 대행사가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에 어려움이냐면 범위를 잡는데, 독자의 범위를 잡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범위를 잡다라고 할게요. 쉽게. 범위를 잡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뭘로? 타겟층으로요. 목표층, 타겟층. 자, 타깃층으로 이 독자를 범위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게 타깃층이 왜 어렵냐고요? 자, 충분히 커야 됩니다. 그 광고에서는 특히 충분히 커야 돼요. 왜요? 대비 광고비 대비 매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타겟층이 작잖아요. 계층이 작다 보면 광고 대비 매출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 광고주들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지 이게 이윤이 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커야 되거든요. 큰 타겟층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범위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워커블이라고 여기서 나오죠. 효과가 있는, 그죠?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작동될 수 있는, 할까요? 작동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충분히 큰 타겟층을 범위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누구들에게는 일반적인 광고주들에겐 그렇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 이 타겟층 잡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being able to target, 이 타겟을 하는데 만약에 이 송어 낚시꾼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fishing tackle, 즉 여기서 낚시 도구죠. 태클이 도구입니다. 낚시 도구를 만약에 팔고 있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not이라고 했죠. 아닙니다는 거,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아까 앞에 있는 useful을 얘기하는 건 not useful.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자, 일반적인 fast moving이 뭐냐면 회전율이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회전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뭘 사용하고 빨리 사라지는, 뭐 사용하고 빨리 사는, 뭐 사용하고 빨리 사는. 예를 들어서 치약,
샴푸, 음료수, 과자 같은 거 있죠. 빨리 먹고 빨리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이 높은 이 요걸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음. 자, 거기서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일반 소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전율이 높은 일반 소비재의 세일즈, 판매 이런 거 있죠? 이 판매가 근데 그게 뭐냐면 요구하는데 다양한 타겟층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타겟층을 요구한다. 왜? 여기에 대한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치약 입맛 다르죠. 샴푸 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죠. 근데 어느 거기 소수의 층만을 타겟으로 한다? 그럼 뭐야? 다시 한번 광고비 대비 매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광고비는 비싸게 드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는 별로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좀 더 다가가기가 어렵죠. 왜요? 특정한 타겟을 짓기가 애매하니까요. 자, 그다음에요. while 음 갑자기 여기로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이 송어 그 낚시꾼들이 아마도 회복 가지고 있는 반면 뭐뭐인 반면이죠. 분명히 다른 소비 관심사 소비 관심사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소비 관심사. 소비 관심사를 역시 가지고 있지만 아니 뭐 송어를 낚시를 하는 낚시꾼이 송어만 관심이 있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물건에도 관심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소비에 어떤 관심사가 역시 있긴 하겠지만 이 미디어 그 매체들은 어떤 거냐면 cater for라고 뭐뭐 요구를 만족시키다. 한 취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이 미디어 매체는 들은 뭐냐면 어브 다음에 선생님 있지? 비동사 뒤에 어브 나오면 어떤 속성이 있는 여기 답이 요거죠. 제한된 사용의 속성, 제한된 사용이 있는 뭐죠? 대부분의 광고주들에게 제한된 이용, 활용, 뭐 이용, 활용이 되겠죠? 이용, 활용의 속성만이 있게 됩니다라는 거죠. 한 취미에만 욕구를 충족시킨 미디어가 있다. 근데 소비층이 작잖아요. 그럼 이 제한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는 광고 소비주들에게는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고비 대비 매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할 거에 대해서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